들이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주류 문화에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변화가 큰가요? 그렇죠. 이제 기존에 이제 회식 자리에서 늘 우리가 술을 많이 마셨는데 늘 그때 통일된 주종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상사가 따라주면 마시지 않을 수 없는 이 강압적인 술 문화. 그래서 이제 회식 자리가 적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량만큼 그리고 내 좋아하는 스타일을 하나씩 꼼꼼히 찾아봐서 마시는 이 술의 다양화. 그리고 개인의 취향 존중을 이어가는 그런 술자리가 이제 생겨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요즘에는 회식이 좀 즐거워요. 맞아. 너무 늦게까지 잡아놓지도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그 조절하면서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처럼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그 예전에 그 마트에 가서 줄을 섰는데 이제 소규모 샵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틀샵들이 되게 많이 생겼죠. 그래서 와인을 팔기도 하는데 뭐 전통주만 전문으로 팔기도 하고요. 또 맥주만 전문으로 팔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이 이제까지 이러한 그 바틀샵들은 주로 거대한 상권 내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이나 홍대나 이런 데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슬세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술세권? 술세권 뭐죠? 그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는 그게 술세권이에요? 동네 상권. 이런 이런 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경제 헤게모니가 중심 상권에서 좀 전파되는 좀 작은 변두리 지역으로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실은 이런 상황에서 주류 시장에서 가장 히트를 친 이 공간은 바로 편의점입니다. 맞아요. 편의점도 되게 다양해졌어요. 맞습니다. 예. 갑자기? 왜냐하면은 회사를 잘 안 가고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사야 되는 거예요. 술은 먹고 싶은데.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소주랑 4캔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알차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도 취하실 수 있고 반대로 술을 좋아하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재밌을 만한 당신을 취하게 할 술 이야기. 얘기만 들어도 취한다는 건가요? 좋네요. 혹시 그 어떤 좀 술을 좋아하시는지 주종을 좋아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맥주 아니면 소주였어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조금 나이가 드니까 갑자기 이 주변에 와인 좋아하는 형들이 생기면서 저를 인도를 해주더라고요. 요즘은 그래도 요즘 가장 즐겨 먹는 건 그래도 와인인 것 같아요. 와인을 많이 즐겨보시고. 전 무조건 단 거. 단 거. 와인 중에서도 엄청 단 거. 그다음에 칵테일 엄청 단 거. 그런 거. 저는 예전에는 소주파였다면 지금은 오늘의 기분, 오늘의 컨디션에 따라 주종이 살짝씩 바뀌는 거예요. 만능인가 보다, 만능. 네. 옆에서 봐 혜정 씨 눈빛이 무슨 술이 진심이야. 매섭네요, 매서. 많이 먹었는데. 국자로 퍼드시던데요. 와. 그래서 오늘 아주 강연에 대해서 아주 귀가 아주 쫑긋돼 있어요. 근데 재성 씨는 술에 관심이 좀 있어요? 요즘 최근 들어서 갖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맞는 술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뭐예요? 그냥 맥돌이었거든요. 맥주만 계속 마시던 네네네. 근데 위스키를 마시거든요. 와, 이게 자기한테 맞는 술을 찾으면 이 말에 너무 동감하는 게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자기 술을 못 찾은 거더라고요. 정답이! 맞아요. 아직 자기 주종을 못 찾은 거예요. 맞아요. 저희 와이프는 술 못 먹는데 막걸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또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또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저는 술은 약간 음식과 곁들이는 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럼요. 이 궁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각종 뭐 술과 어울리는 음식 얘기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국민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먹는 삼소. 삼소. 삼겹살에 소주. 삼소 치맥. 치맥. 맞습니다. 왜 삼겹살과 소주는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었을까? 왜냐면 고기를 먹잖아요. 무슨 이상한 소리 내지 않고. 방금 약간 추임새가. 술자리인 줄. 잠깐 좀 조사 좀 해봐. 있나? 장나버진 줄 알았어. 있는 것 같아. 녹색병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생수 아닌 것 같은데. 생수에 소주가 들어있는 것 같아. 아니, 삼겹살을 먹잖아요. 네네. 소화가 안 될 때 소주 한 잔 마시면 그 기름기랑 그게 싹 내려가죠. 리프레시 되는 거. 네.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데 우리가 삼겹살집 가면 테이블 뭘로 닦죠? 소주로. 소주로 닦잖아요. 맞아요. 네, 소주는 지방을 녹여버려요. 맞아요. 식액에서. 그래서 입속에 지방이 잔뜩 꼈을 때 소주 한 잔을 딱 넣어주면은 입속에 있는 지방을 리셋. 그렇죠. 리셋으로 밑으로 쫙 내려가줘서 그때 다들 한마디씩 하죠. 깔끔하네. 그래서 깔끔하다고 느꼈던 거구나. 나름 어쨌든 좀 아까 말씀하신 또 대표적인 또 이 궁합이 좋은 음식. 치맥. 네. 진리. 저는 사실 맥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치킨을 먹을 때는 그냥 그만한 게 없어요. 되게 신기한 건 치킨도 기름기가 많은데 치킨은 소주보다 맥주가
처음에 확 떠올라요. 맞아요. 네. 근데 왜냐면 튀김이잖아요. 튀김 딱 먹으면서 이렇게 탄산을 확 느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왜 콜라를 마실 때 콜라에서 김이 빠지면 맛이 어떻게 되죠? 아, 밍밍하고 그 밍밍하고 이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콜라가 아니죠. 달아지죠. 네. 네. 근데 정말로 달아졌을까요? 아니요, 원래 달았던 거죠. 그렇죠. 아.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뜻은 뭐냐면 이 탄산이 강한 음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먹었는지 그 맛을 못 느끼게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정말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치킨을 먹었을 때 그 기름기가 입안에 있었을 때 맥주에 탄산이 딱 들어간 순간 그 맛을 못 느끼고 그 맛을 못 느끼고 예, 그냥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럼 치킨의 맛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치킨의 기름진 맛을 잡아줍니다. 아, 느끼한 맛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네네. 야, 근데 이것도 다른 의미의 리셋이야. 아니, 이거를 분석을 다 하신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리셋이고 와, 대단하시다, 진짜. 그냥 물이랑 먹을 때보다 네. 술이랑 먹으면 더 많이 먹고 많이 맛있게 먹죠. 먹게 한 조각 되는데. 먹을 게 맥주랑 먹으면 한 2조각, 3조각 먹을 게. 그러네요. 맞습니다. 예. 어떤 술이 그러면 요즘엔 좀 뜨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이 코로나 시대는 네. 회식보다는 집에서 홈술로 많이 즐겼죠. 네. 홈술로 많이 즐기다 보니까 가족들하고는 그렇게 막 도수가 높은 뭐 위스키나 고량주를 소주를 먹거나 이거보다는 네. 좀 뭔가 좀 격식을 갖추고 싶고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뜬 술이 바로 큐? 예, 와인입니다. 아. 와인입니다. 네네네, 와인. 근데 와인은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많죠. 예전에는 뭐 레드 앤 화이트 네, 뭐 네, 이렇게 네. 했으면은 지금은 너무 많아졌는데 요즘에는 그럼 유행하는 와인이 따로 있나요?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특이한 와인이 3가지가 떴습니다. 뭐예요? 예, 하나는 뭐냐면은 네. 먼저 초저가 와인. 맞아, 맞아. 초저가 와인. 접근성이 쉬운 초저가 네, 와인. 아니, 근데- 5,000원 미만. 맞아, 맞아. 요즘 네. 마트 가면 그런 있더라고요. 미만도 있어요. 네, 그 대형 마트마다 OEM 같은 계약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브랜드를 가져와서 5,000원 미만의 초저가 와인을 이제 선보였고. 근데 신기한 게 맛은 괜찮았어요. 5,000원 미만이에요. 야, 가성비 짱이죠, 그럼.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뜬 게 네. 고가의 와인도 많이 떴습니다. 얼마예요, 고가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이상 이런 것도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맞아요. 그 취미의 영역을 또 와인으로 가는 거예요. 보복 소비로.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떴다면 이거 뭐 계속 이제 흐름적으로 뜨고 있는 와인이긴 했는데 내추럴 와인. 아 그렇죠. 네, 내추럴 와인은 뭐예요? 내추럴 와인. 이름 그대로 내추럴인데요. 이제 와인이 산업화가 되어가면서 이런 보존제 같은 걸 많이 맞아요, 넣었어요. 네. 또 하고 필터링을 통해서 그 와인 안에 있는 균들을 다 제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래 갔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진짜 오리지널리티 네. 그런 새로운 와인을 찾을 때 그런 걸 내추럴 와인을 또 많이 네. 찾았죠. 아니 그래서 그 내추럴 와인도 얘기가 있어요. 이게 네. 보존 향 뭐 그런 걸 안 집어넣으니까 네. 유통기한이 짧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보통은 내추럴 와인이면 어떤 맛이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 맛이 약간 살짝 다른 걸 모르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상한 걸 드실 수도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아, 뭐가 상하고 뭐가 오리지널인지 모르니까. 어차피 우린 모르니까. 네. 그냥 상해도 숙성이 잘 됐네. 숙성도 별로 알지 뭐. 저도 이제 유행한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술에서 약간 포도주스로 향가는 약간 그 느낌? 좀 맑은 느낌? 맞아요. 진한 느낌보다는 네. 그럼 맛있겠는데? 가벼운 느낌. 네, 맞아요. 네. 근데 왜 와인은 기울여서 보관해야 돼요? 저 얼마 전에 선물 받았는데 네. 이거를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누구 줄 수도 없고. 저 와인셀러는 누워있죠, 항상. 그 네. 김치 냉장고에 그냥 눕혀놨거든요, 네, 대각선으로. 네. 그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코르크 자체가 마르면은 네. 면적이 좁아지잖아요. 네. 그 사이로 아, 적시게 네. 하는 거구나. 공기가 투입되면서 그 안에 세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살짝 적셔주는 게 예, 항상 부피가 빵빵하게 꽉 차여져 있는 거죠. 이런 거 재밌어. 네, 네. 자, 그럼 와인 말고 이 코로나로 또 주목받고 있는 다른 술이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하면은 뭐 늘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 언택트, 네. 비대면, 그렇죠. 근데 비대면으로 네. 유일하게 구입할 수 있는 주류가 있습니다. 맞아. 예, 맞아요. 아세요? 네. 아세요? 뭐죠? 전통주. 아, 맞아요. 전통주. 전통주. 맞아, 왜냐면은 맞아. 이커머스에서 술을 살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지? 보니까 다 전통주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무슨 예. 소리야, 이게? 근데 전통주가 정말 신기한 게 네. 기존에 뭐 막걸리, 청주, 소주 이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엄청 맛있는 술 많더라고요. 와인들도 전통전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또 작은 소규모 양조장을 또 운영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꿔서 이제는 소자본으로도 양조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이 창업에 들어갔고 종류가 많아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트렌디해졌죠. 그래서 그 막걸리 같은 것들도 기존의 것과 이제 차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크래프트 막걸리다, 프리미엄 막걸리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택을 받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 이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보고 맞아요. 누르고 싶은 욕망이 또 생기는 거죠. 맞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실은 전통주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또 붐을 탄 그런 배경이 또 있기도 합니다. 요즘 또 와인이랑 전통주 말고 프리미엄 소주가 또 유행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맞아. 박재범 씨가 또 네네, 맞습니다. 네. 줄 서가지고 사람들이 샀다는. 저는 또 먹어봤잖아요. 드셔보셨어요? 네네, 가격이, 먹었습니다. 가격이 좀 있던데요. 증류주라고 치면 그렇게 저는 가격대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소주라고 하면 우리는 다 아는 그 초록병에 담겨 있는 그쵸. 그 그쵸. 마트에서 뭐 한 1,000원 조금 넘는 가격에 살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비싸 보이는 거지. 맞습니다. 증류주 자체는 굉장히 고급 술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고급 소주를 일반적으로 이제 증류식 소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증류주다 생각하면은 위스키도 있고 우리가 뭐 꼬냑도 있고 해서 비싼 가격대가 아닌데 뒤에 소주가 들어간 그 부분부터 비싸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예, 그런데 실내로 그 1kg 정도의 쌀을 가지고 소주를 만들려면은 한 400ml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되게 비싼 술이다. 네,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박재범 소주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스타일로 만든 거고요. 게다가 어쨌든 굉장히 힙한 아티스트의 어떤 감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맞습니다. 약간 문화 소비재처럼 그런 느껴지는 그런 맞습니다. 네. 예. 네. 문화재로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더 사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왜 소유보다 경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경험이 소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매개체가 SNS를 통해서. 내가 마셔보고 사실 딱 찍는 순간 얘는 경험이 아니고 맞아. 내 소유, 내 것이. 그러니까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계속 고가에 대한 열망. 어떤 차원에서는 이런 것이 명품 소비로도 많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나요? 네, 프리미엄 소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 전통적으로 이제 와인이나 위스키처럼 프리미엄 라인이 있는 게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는 그런 제품들이 또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는 이 고가의 술로도 재테크가 가능한 아, 네, 네. 이런 이슈들도 있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어떻게 하죠? 술 재택하면 실은 대세는 위스키죠. 네, 위스키죠. 네, 위스키. Lately I've been thinking about what this could be. 영화 블랙머니를 보면은 3억 원짜리 위스키가 나와요. 와, 3억 원이요? 3억 원짜리. 한잔 들리면 네. 몇천만 원이잖아요. 그쵸. 아니요, 이거는 맞습니다. 마셔도 소화될까 봐 무서워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와. 고가 위스키, 희귀 위스키의 가격은 10년 동안 약 500% 가까이 오릅니다. 그런 걸 좀 보여주고요. 그래서 술테크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실내로 이제 영국에서 어떤 한 청년은 어렸을 적만 생일마다 아버지가 위스키를 선물을 해줬대요. 어렸을 때. 근데 의미 어렸을 때부터. 의미 있죠. 종교교육이네. 이건 자체가 요즘 희귀템이 되다 보니까 그걸 팔아서 집을 샀다. 우와. 얼마나 가치가 올랐으면. 집을 살 정도로.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아까 영화 블랙머니 속의 위스키가 3억 원짜리였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싼 위스키들이 많은데 이렇게 위스키들이 비싼 이유가 있나요? 아, 있죠. 이게 왜 비싼 거야? 일단은 우리가 왜 누굴 만날 때 나와주면은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네. 위스키가 술 만드는데 가장 오랜 시간을 투여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죠. 절대로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 근데 그 발렌땡땡 같은 경우에 네네. 뭐 18도 있고 뭐 20, 뭐 30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왜 꼭 오래되면 맛있을까? 저는 좀 이런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계속 알코올이 증발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향미 물질 있잖아요. 네. 그건 그대로예요. 즉 우리가 이메일 보낼 때 너무 용량이 많으면 압축해서 보내잖아요. 압축 파일과 같은 거예요. 더 예. 깊은 맛이 나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알코올 분자와 물 분자가 서로 회합을 하면서 맛이 좀 동그래지고 맛이 동그래진다고? 맛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끈해지고 뭐 향미, 그러니까 바닐라 맛, 초콜릿 맛, 아몬드 맛 이런 것들이 두세 배로 팡팡팡팡팡 튀어주기 때문에 예. 술 박물관을 가봤었는데 어머, 정말 진심이시네요. 처음으로 생긴 뭐 소주 근데 그게 안 따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물어봤어요. 이거 지금 따서 마셔도 취하냐? 그랬더니 네.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취하죠. 증류주는 기본적으로 알코올 도수 20도 넘어가면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네, 유통기한이 없어요. 와. 네, 그럼 위스키들은 당연히 없겠네요. 당연히 없죠. 저 몰랐어요. 불멸의 술입니다. 네, 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또. 그런 거구나.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돈 주고도 못 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보냈다는 그거에 가치를 부여해서 맞습니다. 이 가격이 높게 맞습니다. 형성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0년 숙성 제품이 있다. 네. 근데 세상에 딱 2번밖에 없는데 네. 또 오선 선생님께 다 드셨어요. 그 한 명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내가 사기 위해서는 60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발렌 땡땡 30 몇 년도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네. 60년이라는 시간의 가치나 희소성을 가진 위스키라면 네. 맛이 어떨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뭐 이런 술들은 가격이 뭐 몇억 원씩 하거든요. 네, 어떻게 마셔요? 그래서 맛을 모릅니다. 네, 드셔본 분이 없어요. 네, 그렇구나. 드셔본 분이 없어요. 전 두바이 공항에서 한 10억짜리 술을 그냥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네, 네. 내가 그래서 이걸 팔아야 하는데 팔긴 한데요. 누가 와서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만 저렇게 회사 입장에서 마케팅에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그 밑에 1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는 비싼 술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정말 네. 비싸 보이지가 않네요, 갑자기. 마음이 열리면서 한 마음이 10병씩 사는 열리는 거야.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 역시 위스키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세계에서 제일 비싼 위스키는 꼬냑입니다. 오 역시. 네, 꼬냑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은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데 뭐 가격이 한 22억 원 정도 합니다. 가격이 한 22억 원 정도 합니다. 선생님 저거예요, 저거? 네, 와 생긴 거 봐. 저 다이아 아니에요, 다이아? 네, 맞아요. 아, 진짜요? 미쳤다, 네. 저 술. 자, 근데 저거 얼마라고? 22억 원. 22억. 기네스북에 와. 등재돼 있고요. 강남 아파트네. 근데 저 제품이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첫 번째 단점은 비싼 거. 보석이 너무 많이 박혀 있어요. 왜요? 그게 왜요? 네, 술 자체 가격이 아니란 거죠. 병값도 네, 있구나. 아. 병값이 거의 한 10억 원 정도 한다 얘기를 하고. 네. 그래도 놀랍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그 에릭서라 그래가지고 그 중세 유럽에서 불로장생의 약으로서 이 많이 마시던 그 약주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약재를 넣거든요. 네. 근데 약초가 들어가니까 지금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이 맛이 진짜 그걸로 통해서 생겨난 맛인지 뭔지 모르다 보니까 예, 아직은 술 자체로는 1등은 아니에요. 병까지 포함했을 때 이제 1등인 거죠. 가격대가. 네네. 술 자체가 1등인 술 자체가 술은 1등. 누군가요? 네, 바로 뭐 유명한 위스키죠. 여기 맥땡땡 1926. 저거예요, 저거? 저거. 1926. 네. 그거는 그래도 우리는 좀 마셔본 사람은 네. 있는 네, 네. 싱글 몰트 위스키잖아요. 네. 근데 저 숫자가 좀 다른 거죠? 숫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아까 흔히 얘기했던 60년 이상 숙성을 했던 제품이고요. 쟤는 얼마예요? 제가 21억. 거의 근데 22억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거는 병이 그냥 비슷한데 우리가 알던 없는데. 병이랑 맞습니다. 한 잔에 한 700만 원 정도 하네. 한 잔 요만큼 따라서. 한 잔에 한 30잔 나오네. 와. 근데 사실은 저는 뭐 한 20만 원대 이제 그 위스키 나오는 브랜드인데 네. 저게 왜 그렇게 비싼 거예요? 일단은 저게 너무 수량이 적어요. 네, 수량이 적고 저렇게 1926년도에 나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1926년도로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 마케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저거를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 있나요? 네, 뭐 와인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와인이 있죠. 뭐예요? 프랑스 부르고뉴의 그 부르고뉴. 로마 땡땡이라는 예, 편의점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저거요? 예, 저 본 야, 거. 무슨 편의점이에요? 어디 동네에 있어? 타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취하신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거는 근데 가격대가 어떻게 돼? 6억. 아, 6억이요? 예, 6억. 뭐 저렴하네요, 보니까. 그죠. 아까 20억 보다가 6억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라니까 세상에. 두 잔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상 두 잔 정도. 유홍준 선생님의 격언이 생각났습니다. 뭐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던데. 이제 아는 만큼 마실 수 있게 된다.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끝으로 이제 술에 관심이 생긴 시청자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이 술은 농업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과 같이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술을 즐기신다면 아마 훨씬 더 삶의 질도 높아지시고 또 대화의 질도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술이라도 과음하면 네. 건강에 안 좋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